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그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제 북한 망국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하면은 이제 먼저 그 기아, 주민들의 굶주림과 핵무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뭐 좀 패러디 해가지고 누가 북한을 두려워하랴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또는 남북 문제는 원점에서 이 망한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 북한이 힘들다 하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없느냐? 예. 뭐 일부는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북한 연구의 90%는 그 관변 연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연구하긴 하지만 국내 그 북한 연구의 90% 이상은 관변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망한 나라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망한 나라는 뭐를 말하는가? 이게 영어로는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the state collapsed, 뭐 그런 식으로 has fallen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어감 그대로 망했다 라는 영어 표현은 참 힘듭니다. 근데 망한 국가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비유를 들면 됩니다. 항시 적자가 나는 기업,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시겠어요? 안 사죠. 일반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 적자 기업, 그건 망한 기업이죠. 채권을 발행해도 사질 않습니다. 그런 건 망한 나라죠. 또는 말기 암 환자 내지 식물인간,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시한부 인간이라던가 식물 인간이라던가 이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한 사람이죠. 꼭 뭐 목숨이 끊어져야 망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뭐 신용 불량자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건 망한 사람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해체된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련이죠. 그러니까 소련은 없어져 버렸죠. 그건 뭐 말 그대로 망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없어지고 대신 러시아가 그걸 승계를 했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도 90년대 그 중반에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내전을 겪고 5개, 6개로 해체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체코슬라바키아도 해체돼 버렸죠. 그러면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체코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동독 같은 경우도 독립국가였습니다. 통일이 되면서 그 나라도 없어졌죠. 그런 이제 망한 아주 대표적인 국가인데,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적자기업 또는 말기 암 환자 예를 들었듯이 국가가 망했다고 했을 적에는 국민이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상실한 나라, 또는 국가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통합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 국가는 망한 겁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이 망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흡수 통일을 하거나 또는 뭐 김정은이가 사망한다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이 망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부 이제 우파 학자들 중에서 또는 지식인들은 한국도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러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까지 전 국민의 10%가 주변 국가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서 넘어오신 분들을 탈북민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10%가 탈베네수엘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300만 명인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뭐 이 국경 수비가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처럼 그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단 생활하는 데는 그 큰 불편이 없습니다. 국민의 10분의 1 정도가 나라를 탈출했다. 그러면 그건 망한 나라죠.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전 통계인데,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kg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그리고 국민의 90%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베네수엘라 국민이 베네수엘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또 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국가가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망한 국가죠. 그런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망했다라는 징표가 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는 그 배급 경제죠. 배급 경제. 근데 북한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미공급입니다. 배급을 안 줘요. 예, 김일성 사후서부터 심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사전서부터 배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딱 끊긴 거는 김일성 사후입니다.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공급을 안 해줘요. 쌀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공급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뭐 우리로 치면 회사고, 그 사람들 표현에 하면 기업소죠. 기업소의 일반 노동자가 뭐 기업소마다 좀 틀리겠지만 월급이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부, 뭐 우리로 치면 과장이나 부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5,000원, 군대 중대장이 5,000원에서 8,000원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환율로 따져보면은 북한 1달러가 북한 원, 발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1달러가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월급이 8,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못 받는 거죠. 남한은 환율이 1달러당 지금 최근에 올라가지고 한 뭐 1,200원, 1,180원, 90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달러당 9,000원인데 북한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쌀은 1kg에 지역마다 뭐 틀리겠죠.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소의 중간 간부가 월급 받아가지고 5,000원 받아서 쌀 1kg 사면은 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급, 그러니까 배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남한은 어떻습니까? 보통 20kg들이,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kg들이 사면은 그 들고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10kg짜리 그 포대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벼종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뭐 4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떤 건 7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한 5만원 정도면은 20kg을 사는 거죠. 우리 뭐 한 200만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한 800개, 1톤 가까이 쌀을 살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5,000원 월급 받아야 쌀 1kg밖에 못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란 얘기죠. 이게 사회주의 경제에서 월급도 이렇게 박하게 주고 배급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건 망한 거죠.
그리고 장교 군인들은 배급을 좀 해줬어요. 월급 말고. 근데 그것도 지난해부터 김정은의 특별명령에 의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라. 예. 그러니 여러분들 그 군대들 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미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가 유지될 적에는 인구가 중요해요. 국민이죠. 구성원. 그게 중요한데 북한 인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통칭 2,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UN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북한 인구는 2,577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2,500만 명이나 2,577만 명이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매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시행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인구 센서스를 딱 2번 했어요. 1993년하고 2008년. 이것도 국제기구에서 너희들 정확히 인구 좀 파악해라 해가지고 그 조사 방법, 기법하고 또 원조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진짜 제대로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통계하고 2008년 자기네가 했다는 인구 센서스 통계를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숙한 게 많고, 그래서 야, 이거 안 한 것 같다, 그냥 돈 띄어먹은 것 같다 라고 의심을 하는 국제기관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인구를 추정을 해보면은 UN입니다. 1990년에 2029만 명, 그리고 2000년에 2292만 명 해서 10년 전보다 13%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453만 명, 그래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하면은 7%가 증가했고, 작년인 2020년에는 2577만 명 해서 10년 전인 2010년보다 5% 증가했다라고 UN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2000년에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북한 당국이 말할 적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5년이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량 아사 시기가 5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굶어 죽은 건 사실인데, 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돌고 있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 죽었는데 인구는 그 10년 사이에 13%가 증가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이게 의문이 가는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0년마다 7%, 5%가 증가했다.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유엔이 통계를 낼 적에는 뭐를 원용하냐면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통계청 통계를 원용을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통계청은 북한 인구를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2,5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걸 일부러 한 10% 내지 20%를 과장한 거다,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과장을 하느냐? 이게 과장이 돼야지 외부로부터 인도적인 지원을 받을 적에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말하면은 20%를 덜 받고 2,500만 명이라고 뻥튀기를 해야지 한 2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2,000만 명이든 2,500만 명이든 국가를 운영하려면 구성원,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천만 명이 넘는데, 5,100만 명이 넘는데 한 20%의 차이가 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5천만 명인데 국가가 알고 있는 건 4천만 명으로 알고 있다.
또는 20%가 많은 6천만 명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수나 세입, 식량 생산 계획 이런 걸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인구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규모를 말씀드리겠어요. 통칭 우리는 뭐 60만 명, 근데 지금 이제 자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한 국군이 5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북한은 통칭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도한 숫자죠. 왜냐하면은 인구는 우리의 2분의 1인데 군대 수는 우리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비율로 따지면 4배가 많습니다. 아니 경제력도 없으면서 비중으로 따지면 4배나 되는 그 군대를 유지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군은 참고적으로 250만 명이라 그러죠. 인구가 우리의 7배인데 군대는 우리의 한 4배 정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중국군, 인민해방군이라 그러죠. 이게 더 웃겨요. 중국은 인구가 자기네들은 14억 명이라 그러는데 군대 수는 230만 명입니다. 물론 뭐 예비군 80만 명이 있다고 그렇지만 중국은 그 모병제가 아니죠. 그 지원병제죠.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경제력도 좋은 중국이 14억 명 인구에 230만 명 유지하는데 북한은 인구가 뭐 2,500만 명인데 120만 명을 유지한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국방비를 보면은 남한, 즉 대한민국은 440억 달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56만 명, 뭐 57만 명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월급이 아니라 그런 뭐 시설 또는 무기 월급 다 합쳐가지고 군인 한 명 유지하는데 1년에 7만 8천 달러가 드는 거예요.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예,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군사 강국이죠, 대한민국은. 북한은 1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1인당 그 유지 비용이 1,300불에서 1,400불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무기, 물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대로 먹이겠어요? 우리는 이제 7만 8천 달러 1인당 거기서 뭐 F-35도 사오고 K1 탱크도 만들고 뭐 무슨 그 미사일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북한의 국방비는 그 체제 자체가 군산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16억 달러는 아니죠. 뭐 더 이제 간접비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같은 것도 유사시 병력 이동 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어떤 국방 개념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 무슨 병력만 많지 군사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20만 명인데 실제 병영에 몇 명이 있느냐 그거를 알질 못해요. 일반적으로 30%는 없을 것이다. 즉 일개 사단이 뭐 그 10,000명이라고 치면은 7,000명만 있고 3,000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파악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 비축 물자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름 같은 건 다 빼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물론 불시 점검이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처형당하고 그런 게 있지만 식량하고 기름, 그러니까 유류죠. 엄청나게 빼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실병력하고 전시 비축 물자도 파악이 불가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보면은 북한 병사, 일반 병사들 보면은 키가 160cm, 또 체중이 45kg 미만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 휴전선을 넘어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곧바로 군복을 입은 채 그 탈북하는 흔히 말하는 귀순 용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데려오면은 신체 검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하면은 체중이 41kg, 42kg 이래요.
한 번은 180cm 되는 병사가 넘어왔답니다. 그런데 체중이 48kg였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또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병사들 중에서 또는 다른 탈북 젊은이들 중에서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한 3년에 10cm가 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허약 체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재밌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정확히 모르고 지금 부대 내에 북한군이 몇 명 있는지도 아무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망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